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13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지수 마감한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미국 선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그리고 요번 주는 이제 13일 날 내일 밤, 즉 혹은 내일 모레 우리나라 이제 14일 새벽 중에 13일 밤이라던가 그때 이제 CPI 지수에 대해서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그 공포감에 대해서 지금 뭐 매파 파월, 인플레 잡겠다,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 좀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CPI 보고, 그 다음에 20, 21일 미국 연준 FOMC가 정해져 있죠.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 어떤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지, 뭐 빅스텝일지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일지, 혹은 그걸 넘어서 이제 1%, 이제 1% 같은 상승은 정말 급진적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가장 높게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파월이 언급도 좀 세게 했었죠. 금리 인상 계속 좀 잡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0.75%가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빅스텝이 나온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시황에서 보자 봅시다. 저는 요 박스권 이 안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구간이지 않나.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때 이제 뭐 20, 21일 다가와서 할 때 요 구간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요 위에서 이제 좀 돌리거나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 하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악재 소멸로 뭐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는 조금은 계속 보수적으로 보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뭐 단기적으로 지수 반등이라던가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시황 계속 좀 생각을 해야죠. 13일 CPI, 연준 금리 인상,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났고, 이제 추석도 끝났고, 요번 주는 이제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 거래일이라는 점, 그리고 추석 연휴가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뉴스들이 몇 개 좀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시장에서 뭐 좀 조회가 많았던 거는 이제 HLB 쪽 호재 뉴스, 가람 생존기간 뭐 최장이다, 최장 기간 2년 넘겼었죠. 그래서 그거 이슈들이랑 뭐 이것저것 좀, 삼성에서도 요번 주 중으로 아리백 관련해서 그 어떤 식으로 갖다 추진할지 발표 가능성 등등이 좀 나왔는데, 또 천천히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1월 이전에 뭐 이런 관리법이라던가 중국 관련해서 미중 갈등 이런 건 좀 심화되나, 그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요번 달 중순쯤 해서 이제 뭐 반도체 칩4 회의, 그런 곳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막 규제가 세게 들어간다 싶으면 이제 중국에서 서로 관세 부여 하나,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폭스바겐이나 애플페이는 좀 메인으로 보기에는 좋은 테마는 아니긴 한데, 일단은 폭스바겐 관련 주 같은 경우 요번 달 중에 이제 IPO, 그 다음에 연내 상장 추진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 요 부분. 그리고 애플페이도 11월, 12월 전국 이제 우리나라 출시가 지금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좀 재료의 텀이 있기는 한데, 폭스바겐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예선테크, 코리아 FT, 그 다음에 이제 3기 이렇게 있었는데, 3기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에서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얘는 이제 2차전지 1조 금양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뉴스를 붙이다 보니까, 요거 전기차 시장 힘입어서 4년 안에 매출 1조 올린다, 이게 금양이 이런 뉴스였죠. 매출 1조 달성 자신 2026년. 금양도 요거랑 거의 비슷한 2차전지 뭐 다크호스. 자,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업계 다크호스 출연, 연매출 1조 시대 연다.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할 거다, 이런 게 있고, 3기는 2026년 1조 목표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좀 이어지나. 그래서 얘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르쉐 쪽 그것도 엮이면서 이제 현대 뭐 전기차 1조
2차전지 이쪽에도 좀 엮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 주변에서 좀 버티고는 있는데 얘도 이제 실질적으로 포르쉐에 대해서 납품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포르쉐 관련주. 그리고 애플페이는 일단 뭐 항상 애플은 워낙 사실묵은 베이스로 좀 깔기는 깔아둬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내용들로 봐서는 애플페이는 실제로 갖다가 들여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눌림 자리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LNG부터 해서 천연가스 같은 게 이제 원자재가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재가 이번 추석 연휴 중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천연가스는 이제 8달러 깼다가 좀 다시 버티는 모습이고 유가는 이제 86달러 이 구간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지 않나. 그래서 원자재 관련 주들은 매매하실 거면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혹은 이제 뭐 겨울 다가오면서 뭐 천연가스 혹은 석탄, 대체에너지 이런 게 한 번 정도 부각되나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들 뭐 지금 한국 BNC 같은 거 서명 검토 요것도 아직 뉴스가 안 붙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는 워낙 오래 해먹어가지고 얘네들이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나마 나온다면은 요번 달 중에 이제 일동제약 요거 임상 3상 시오노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 회사가 엮여 있고 일본 회사에서 임상 3상 종료 기간 그리고 플러스 일본 내부에서는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시오노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좀 상징성 있는 치료제를 내냐 마냐 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약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2번 정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점 깬 상 자리에서 저런 임상 조만간 이제 뭐 발표한다 그런 날 뭐 10% 20% 땡겨 올리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식량은 이 이후에 요건 있었죠. 러시아 흑해 통한 곡물 수출 합의 11월 이후 그래서 11월쯤 다가와서 혹시라도 흑해 통해 가지고 곡물 수출 푸틴이 차단을 시키는지 혹은 이제 가뭄 이슈로 수확량 뭐 쌀 수확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키워드를 붙이면은 식량 관련주들은 좀 지수 해치랑 같이 엮어서 대의 관점으로 좀 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삼성부터 해가지고 로봇 키워드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 요거가 일단은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그냥 가장 로봇 관련 이슈에서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AI 데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좀 딜레이 됐던 이력은 있습니다. 테슬라 저 AI 데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이나 뭐 2달씩 뭐 코로나 때문에 연기도 되고 뭐 딜레이 됐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잼스는 연말 출시 연기 요거 잼스는 뭐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이 있고 10월 26일 킨텍스 로보 월드 로봇이 한 자리에 대신에 이건 뭐 임팩트 있는 느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엮을 수 있는 게 이제 창립 기념일 삼성 맞춰서 11월 1일 회장으로 승진을 하는지 승진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고 거기서 이제 우리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겠다. 포부, 비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삼성 부회장 11월 1일 회장 승진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인수합병 같이 삼성 한종이 인수합병도 상당히 진척 중이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은 이제 휴림 로봇, 로보 이게 금요일날 누구였지? 우린 PTS 얘가 갑자기 이제 뭐 풍력 뉴스 좀 붙이면서 딱 시세를 주긴 했는데 일단 휴림부터 원래 보던 로봇 관련주들 요 정도로 볼 것 같아요. 휴림 로보 SB 시스템은 좀 잡주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테슬라 납품 이력 그런 게 좀 부각을 시켜주나.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고점에서 밀리지는 않는데 얘가 왜 안 밀리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차트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누가 봐도 계속 올라갔다 밀렸다가 그래가지고 얘가 뉴스 키워드를 하나 탁 붙여주면 진짜 시원하게 또 신고가 가고 뭐 힘을 좀 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KPF부터 삼성 스펙 시리즈들은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정고점 주변에서 풍력 이슈를 갑자기 좀 붙이긴 했는데 KPF도 그렇고 인수합병 관련주들. 자,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밤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지 시간. 오는 12일이다 보니까 나무주연상 후보 오징어 게임. 요거는 뭐 묻힐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정재 등 6개 부문이 시상되는 배우 연출진 대상 시상식은 이제 오늘 새벽 중에 나오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 미, 에미상, 게스트, 시각효과 등 4개 부문 수상했던 이력. 플러스 요번 추석 연휴에 이게 나왔죠. 스타워즈 시리즈. 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스타워즈가 그냥 알고만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는데 이제 스타워즈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 스타워즈 드라마 더 에콜라이트 주연 발탁. 동양인이 발탁이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이정재 배우가 에콜라이트 주연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물론 이 스타워즈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뭐 출시를 하겠다가 아니라 주연 발탁이라는 건 뭐죠? 그 뒤에 이제 드라마 제작하고 출시하고 뭐 아직 멀었어요. 출시해도 이게 대박을 칠지 아니면 그냥 저냥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요것과 요게 좀 같이 혹시라도 엮이면서 장 열리고 뭐 반짝 부각하는지 이제 그냥 뭐 단발성 재료로 보는 거죠. 네, 요거 버키 스튜디오랑 쇼팍스 요 정도가 좀 생각나지 않나. 근데 버킷은 회사 상태가 그렇게 좀 건강한 회사는 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최근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던 구간에서 저런 키워드 붙이며 움직여주는지. 자, 그리고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푸틴 탄핵설이 전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뭐 푸틴 탄핵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갖다가 혹시라도 그리고 요번 주 중 푸틴, 시진핑 뭐 대면 회담 요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진핑이 가운데서 이제 뭐 중재하는 액션을 취해 준다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갖다가 서방 국가 vs 지금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중국이랑 러시아가 뭉쳐 있고 그다음에 서방 국가 EU부터 해서 미국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구도를 봤을 때 딱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시진핑이 좀 중간에서 뭐 중재하는 액션을 취해 준다면 뭐 그게 실질적으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런 액션이 나온다면은 그 이슈로 혹시라도 재건주가 조금 반짝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베를린 국제회의에서 재건론이 본격화, 푸틴 탄핵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나 뭐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뭐 종전을 하겠다 이건 아니고 중국도 지금 미국이랑 워낙 그 대립 구도를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심기가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뭐 자신들의 이제 그 사이좋음을 더 과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종전에 대한 좀 시진핑이 뭐 중재하는 어필이 나오나 그러면 이제 데모, 뭐 서연탄 메탈, 서암기계 공업, 뭐 현대에버다임 등등 요 정도 재건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빈쌀만 11월 이거 방안은 좀 확정되는 뉴스를 계속 좀 추적을 하면서 혹시라도 온다 싶으면은 이제 원전이랑 네옴시티, 특히 네옴시티는 이번에 좀 강하게 많이 시세를 줬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신, 한미, 글로벌 등등 얘네는 네옴시티 키워드 뭐 갑자기 당일 붙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은 두고 조정이 나오면 좀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어디였냐? 원전은 이제 꼭 뭐 네옴시티 저 사우디 12조 원전 수주에 엮이면은 더 좋기는 한데 이제 이쪽이 아니더라도 요번 연도 말 해서 체코, 뭐 폴란드 사업 보고서 제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체코였었죠 아마 요번 연도 말이 체코 정부는 11월까지 입찰 서류 접수해서 2024년 사업자 최종 선정, 폴란드 2023년, 체코 2024년 원전 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좀 텀은 있어요. 그래도 저런 키워드로 엮어주는지 좀 계속 기다리면서 볼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삼성에서 환경 경영 전략 곧 발표를 할 거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아리백에 참가하겠다. 요거는 나올 거예요. 아리백은 이제 참가 선언을 할 건데, 참가 선언을 하면서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했다가 참가를 할 거냐. 그냥 참가하고서 이제 지분, 실질적으로 상장하는 회사들을, 지분들을 뭐 풍력 발전소, 풍력 관련 뭐 기업이라던가 태양광 관련 기업에 대해서 뭐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신들이 뭐 발전소를 차리겠다, 요런 것들에 따라서 좀 새롭게 테마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발표가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요번 주 중으로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삼성에서 드디어 아리백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부통령 요번 달 말에 방한 조율. 그래서 여기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광물 의존 어쩌나, 폐배터리에서 보물 찾아내기. 자,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 주들은 좀 워낙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투메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좀 또 옆으로 기고 있어요.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개별 이슈들로는 미래나노텍은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양은 워낙 광기의 종목으로 잘 가고 있지 않나. 투메가 나오긴 했는데 좀 어중간하게 나온 느낌이 있어요, 투메가.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얘네들은 수급도 좀 시원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 이렇게 좀 달성을 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관련 주들 같이 서로서로 엮이는지, 그리고 그린뉴딜, 풍력 관련해서 뭐 하나솔루션, 얘네들은 지수가 좀 오락가락 하더라도 수급은 계속 좀 들어왔었거든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신고가. 얘는 시세 주고 조금 조정 나오나 싶더니 전고점 한번 또 뚫고 엄청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세력주에서는 대명에너지 3만원 라운드 피겨 뭐 좀 지지해 주는지, S에너지, 신성ENG 요 정도를 같이 묶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 수출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번 주말 중에 나온 부분이 레드백 호주 사업자 선정 임박했다. 6조 원대 잭팟이 터질까? 그 다음에 K방산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4대 천왕 노린다. 이게 지금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이제 그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1, 2, 3.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뭐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레드백 같은 경우 사업자 선정이 요번 달 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 방산, 아직 이쪽도 진행 얘기는 오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 말레이시아라던가.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얘네들은 수급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막 수급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 오락가락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저 장갑차 레드백 관련 주고, 현대로템은 이제 이슈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수급이 조금은 이탈이 나오는 척하면서 다시 조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는 수급 꾸준히 들어오나 수급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주말 중에 가장 뉴스가 좀 많았던 게 HLB이지 않나 싶어요. 가남 3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으로는 모든 인종에서 생존기간 등 탁월한 효과 확인, 가남 생존기간 20개월 돌파한 HLB, 그리고 회사 측에서 이제 FDA 승인 가능성, 이제 FDA 신청을 쭉쭉 진행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뭐 10월 중에 이제 사전 미팅 하고서 내년 전반기 이렇게 해서 FDA 승인을 목표로 나서겠다. 그래서 뒤에 좀 FDA 키워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워낙 좋다 보니까 일단은 HLB 시리즈 제약부터 해가지고 글로벌이 일단 대장으로 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HLB도 외국인 수급 들어왔는데 차트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긴 합니다. 이런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거나 돌파를 했거나. 그래서 얘네는 좀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슈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단기 관심 종목으로는 데이 관련 주로는 일단은 좀 냅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더 들어오는지, 그리고 얘네도 그렇고 레고캠바이오도 요번에 뭐 뉴스를 좀 붙이긴 했는데
바이오 애들이 좀 결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걔 누구였죠? ST큐브. 뭐 박셀바. ST는 뉴스를 찾아봤을 때 뭐 뚜렷한 악재는 없거든요. 박셀은 이제 막 뉴스를 계속 악재 뉴스를 붙였는데 이게 좀 미묘하게 바이오 섹터에 좀 HLB가 잘 가고 하면은 바이오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순환 이슈를 좀 만들어 줄지. 바이오 쪽은 특성이 그렇거든요. 테마가 결국에는 각자 개별 이슈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뭐 좀 기술 이전 이어지고 하면은 야 너도 기술 이전 이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그룹 지어서 힘을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박셀 같은 경우에는 14일날 그 IR이 있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얘가 수급 이탈이 없어요. 수급이 계속 외국인이 날마다 엄청 뭐한 100억, 50억, 150억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 좀 돌파하면서 힘을 줄지 그런 거는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차기 메타 VR 10월에 나온다. 뉴프렉스는 메타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기판 일정 부분을 좀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뭐 실수에 이런 것도 좀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XR 시장 확대 수혜. 뉴프렉스는 일단 뭐 신고가를 좀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타 10월 일단은 VR 출시가 있고 그래서 주말 중에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린 뉴딜부터 해서 2차전지 원자재 이런 건 이제 삼성 아리백부터 해가지고 뭐 부통령 방문도 있고 폐배터리 이슈들 그런 거를 좀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계열 뭐 HLB부터 해서 각자 좀 호재 뉴스 붙은 애들 그리고 포르쉐, 애플페이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더 나올지 아니면은 조정 기간에서 움직임이 뒤에 포르쉐 같은 경우는 요번 달 뭐 IPO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움직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해지는 지금 미국 선물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뒤로 밀어두고 원자재는 원자재를 결국 잘 봐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새로운 테마는 없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오징어 게임 스타워즈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뭐 이쪽이다 보니까 조금 와닿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 같은 거는 수급 키워드 수급 잘 들어오나. 자, 그래서 관련 테마는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일단 시장이 그래도 미국이 좀 선방을 해주다 보니까 살짝 좀 안정이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뭐 좀 반등이 또 세게 나온다 싶으면은 또 조정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압박감 그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뭐 조금 멈추긴 했었지만 얘네가 완벽하게 지금 좀 자리를 잡고 그건 아니거든요. 1300원대까지 쭉 내려갔으면 좋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 푹 쉬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